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까지 1000개 이상 분석을 진행한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우진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진은 결국에 원자력 계측기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로 인한 여파로 해외에 대한 수출 역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세를 통해서 25년까지 실적의 우상향 역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요소들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업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식을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하면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10차 전기본에서 이 원전 비중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이제 원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이 원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원전 가동률이 탈원전 이전 수준인 80%대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23년 이용률 그리고 23년 이 가동률 모두 80%를 넘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17년부터 20년 사이 이때 당시 정부를 살펴보면 문땡땡 정부죠. 그 정부 때문에 이 원전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최근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내용 살펴보게 되면 이 석탄을 제치면서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2024년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이 올해 원전 발전 비중은 31.8%로 이 석탄 발전 비중을 훨씬 넘는 수치로 2017년 이후에 17년 만에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필수 에너지원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적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원전은 23년부터 25년까지 3기, 그리고 그 이후에 33년까지는 2기로 총 5기인 7기가와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 이상의 원전 발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4년 이후에 폴란드, 체코와 같이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원전 모멘텀 역시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의 실적 우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게 되면 매출액부터 또 영업이익, EPS 측면 모두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전 정부를 탈출을 하고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모습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PBR도 보게 되면 25년까지 약 1.1배, PBR 보게 되면 1.1배 수준인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거의 프리미엄이 없는 그런 주식이다. 자, 그 와중에 이 매출액, 영업이익은 모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밸류 측면 역시 매력적이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사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한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여러모로 전 정부에서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죠. 당시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적자폭을 40% 가깝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전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정부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전과 관련된 내용은 또 저희 채널에서 자세하게 풀었으니까 이 부분 한 번씩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11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 상승 추세 라인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겠죠. 11월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폴란드와의 원전 개발,
양해각서에 대한 내용이 체결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전 테마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수원의 해외 사업에 대한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소식에 국내 원전 기술력이 또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계속해서 정책적인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7월까지 강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과 여기에 더해서 또 3분기 실적의 부진에 대한 이슈가 섞이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이후 11월부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우진 엔텍이라는 이 자회사 신규 상장이 24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이 패턴성 형상인데 이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에는 이 모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상장한 뒤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2019년부터 2022년의 통계치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엔 이 모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고 상장한 뒤에는 이 주가의 흐름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인데 결국에 어떠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선인데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측면에서도 봤을 때 트럼프가 6%가량 더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는 특성상 원전 역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우진 역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바이든이 또 당선이 되면서 이 대선 결과 전까지 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실제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들, 자, 이런 부분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적인 부분과 또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